안녕하세요.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 경매 멘토 이원일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들만 아는 기본 정신력, 부자 멘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하냐면, 여러분 잔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잔돈푼을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잔돈푼을 신경 쓰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쓰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자예요. 그분 옆에 이게 조수석에 딱 타고 가는데 그분이 주차장을 지난 유료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공영 주차장이라 저기 시간당 한 800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래전인데. 근데 그분이 2시간을 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1600원인가 한테 1800원인가 한데 100원, 200원이 잔돈이었어요. 잔돈. 근데 그거를 서서 기다려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주차비 딱 냈어요. 주차권을 냈더니 18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원짜리를 해가지고 딱 넣었지. 2000원을. 그랬더니 이 주차요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갈 줄 알았지. 이분이 200원 정도야 뭐 나도 가끔 이렇게 주니까. 근데 이분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그 주차요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저는 옆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주차요원을 딱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 정도는 차가 좋잖아. 또 차가 좋으니까 외제차란 말이에요.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인데 외제차인데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가시면서 200원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차요원도 좀 젊지는 않은데 좀 하여튼 그렇지 그분이 그냥 어련히 가시겠거니 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200원을 받아야지. 근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딴짓을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잔돈을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그 주차요원 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200원을 끌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딱 받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200원을 잘 차에도 동전 놓는 데가 따로 있어. 잘 챙겨서 이제 가시는 거야.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뭘 200원까지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챙겨받고, 이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다 저런가 부자들은?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돈을 좀 벌어보면서 그분이 쓸 때는 확 쓰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200원에 이게 딱 꽂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의아했죠.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떤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 호탕한 분이고 쓸 땐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내용을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부자분들이.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잔돈푼에 신경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자, 신경 쓴다. 오케이. 자, 신경 쓴다 라고 하면 이분이 부자 멘탈일까 아닐까를 보십시다. 어떻게 보여야 돼? 이렇게 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매니저 한 분이 이거 재밌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뭡니까? 여러분이 잔돈푼에 신경 쓴다 라고 했을 때 부자 멘탈을 가진 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치를 본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요? 부자 멘탈을 가진 사람은 그 잔돈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 200원의 가치가 어떤 거였을까요? 이 부자, 이분이 그 주차장을 그 지역에 와서 그곳에 주차하려고 그 전에 이미 알아본 거예요. 주차비가 그 동네에서 어디가 싼지. 그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돈이 있으면은 그냥 유료 주차장 내가 약속 장소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냥 한 시간에 한 4,000원, 5,000원 하는데 바로 꽂아도 되는데, 이분은 공영주차장을 미리 찾아서
일부러 시간당 800원이면 내가 몇 시간을 하면 어떻게 계산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노력도 했고 그곳을 찾아서 또 갔고 그리고 거기 세워놓고 약속 장소로 걸어도 갔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비용은 시간당 800원이었고 그 시간에 한 1,800원, 한 200원 거실은 좀 남는 그 시간까지 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내가 요만큼의 시간을 내 차를 주차했을 때 요만큼 지출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를 보고 자기가 그 잔돈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단돈 200원이 잔돈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가치,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게 잔돈이 10원이건 20원이건 분명히 받아야 될 상황이면 받고 내가 써야 될 상황이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잔돈푼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돈푼을 꼭 받아야 된다 아니면 잔돈푼을 꼭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내가 이 시간에 내 자동차 주차비를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계산이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 잔돈푼에 신경을 써가지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돈을 쓸 때의 가치를 보고 내가 잔돈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 어떤 일상생활에 여러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얘기 드리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얘기 나왔으니 하나 더 해볼까요? 설렁탕 먹으러 가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부자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종로에 있는 서설렁탕집 옛날부터 가던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집 가격의 설렁탕집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는데 5,000원이었어요. 항상 5,000원. 다른 집들은 6,000원, 7,000원 할 때 이 집은 항상 5,000원이에요. 근데 그분은 꼭 그 집에 가서 드셔요. 설렁탕을.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강남에 한 12,000원, 18,000원짜리 이렇게 괜찮은 설렁탕집도 있는데 그 집보다 이 집의 설렁탕 국물과 재료와 뭔가 이런 내용들이 내가 5,000원 주고 나서 나는 10,000원짜리 먹은 기분이야? 이래서 꼭 그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18,000원짜리 주고 나서 18,000원 먹은 기분이죠. 그럼 그냥 그 값이 그 값이잖아요. 근데 5,000원짜리 먹고 10,000원짜리 먹은 느낌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돈에 대한 가치 때로는 그 물건 설렁탕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내가 매겼으니까 나는 그 설렁탕을 5,000원짜리 먹지만 5,000원을 또 버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쓰면서 나름대로 가끔가다 기분 좋으시면 잔돈도 가지라고 해요. 아니면 뭔가 하여튼 그런 어떤 돈을 쓰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잔돈푼에 본인이 신경 쓰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중에 내가 잔돈푼에 신경 쓴다라는 분이 부자라고 하면은 부자 멘탈을 가졌다고 하면 돈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잔돈을 받거나 주거나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잔돈푼에 신경 쓰는 사람 중에 부자 멘탈이 아니신 분 여러분 두근두근 합니까? 잔돈푼에 신경 쓰는다. 나도 잔돈푼에 신경 써. 근데 그분이 부자 멘탈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잔돈푼에 신경 쓴다? 자, 볼까요? 자, 잔돈푼에 신경 쓰는 분 중에 부자 아닌 멘탈 가치를 보지 않는 거죠. 이건 여기서 앞에 나왔는데 가치를 보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200원에 대한 가치, 1,800원에 대한 가치를 보지 않고 그냥 잔돈을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쟤도 어릴 때 절약해야 잘 산다. 지금도 절약해야 잘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가치를 보지 않고 그 돈의 가치를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절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맹목적으로 절약하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 절약한 그 상태로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절약만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돈을 보고 때로는 맹목적으로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약해야 잘 산다. 뭘 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꼭 아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끼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절약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잔돈푼에 나도 신경 쓴다. 난 부자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부자 아닌 멘탈은 뭐냐면
그냥 아껴야지. 한 푼이라도 꼭 아껴야 되는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부자 멘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잔돈푼을 계속 아낀다고 하시면 일단 그 잔돈푼의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로 이 잔돈푼을 모으고 있는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제 잔돈푼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부자 멘탈을 가졌다, 부자 멘탈이 아닌다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자들 중에도 잔돈푼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부자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잔돈푼에 신경 안 쓸 때도 있죠. 중요한 거, 그죠? 그러면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 부자 멘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중에 잔돈푼에 나 잔돈푼에 신경 안 써. 잔돈에 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이런 분들 중에 부자 멘탈이 어떤 거냐? 부자 멘탈. 뭡니까? 효과를 계산합니다. 효과.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면,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택시 잔돈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잔돈을 잘 챙기시는 분인데, 잔돈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잔돈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한테 공항 갈 때마다 부른대. 공항 갈 때마다 저 사람을 부르면 새벽이건 밤이건 뭐건 아무 뜻도 없이 미리 예약은 당연히 해야죠. 그 시간에 와서 집 앞까지 오고 가방도 들어주고 서비스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해외에 나가고 기분 좋게 들어올 때도 기분 좋게 들어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잔돈을 킵해두라고, 잔돈을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신의 편안한 해외 출장을 위해서 시작과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기분 좋게 하려고 잔돈푼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잔돈푼에 신경 안 쓰지만 결국 부자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 공사할 때 특히 우리 경매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수리하잖아요. 수리업체에다 수리하는데 그 계산에 견적을 많이 받아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 돈이 가장 싼 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을 하여튼 뭘 주면서도 돈을 자꾸 깎아. 물론 절약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절약하는 거 좋은데 효과를 생각하면 돈을 좀 더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가 판별이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내가 주는 돈보다 더 많냐 적으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효과를 생각해야 돼. 잔돈푼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명히 잔돈을 써야 되는 거죠. 팍팍 써도 잔돈이 1억의 잔돈은 몇백만 원이고요. 10억의 잔돈은 몇천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뭘 하고 있죠? 잔돈푼에 신경 쓰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게요. 근데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중에 부자 멘탈을 가진 사람은 효과를 계산해가지고 잔돈을 줘버린다는 거죠. 줘버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중에 부자 멘탈이 아닌 분도 있죠. 그죠?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중에 부자 멘탈을 아닌 사람. 아까 택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택시 얘기해가지고 택시를 탁 타고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잔돈 가지세요. 그리고 그냥 막 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잔돈 계산하기 좀 귀찮은 거예요. 받기도 귀찮고. 그리고 좀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좀 택시 아저씨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잔돈 가지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봉사하는 듯한 느낌? 아니 수고에 대한 수고료를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는 느낌도 있고 또 뭐예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거는 솔직히 부자 멘탈의 어떤 행동이 아닌 거죠. 아시겠죠? 택시비를 예상하면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잔돈에 신경 안 쓰고 때로는 어떤 남들을 나도 이렇게 사니까 내가 조금 있을 때 조금이라도 줘야지 이러면서 잔돈을 자꾸 뭔가 봉사 차원에서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부자 멘탈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 멘탈은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한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가치,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잔돈에 대한 가치,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잔돈푼에 신경 쓰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얘기 드렸어요. 잔돈푼에 신경 쓰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잔돈푼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쓸 수 있을 만한 도구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 적 있으십니까? 100원이면 그냥 100원짜리 가치, 1000원이면 1000원짜리 가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은 원래 가치를 가치를 이렇게 척도죠.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근데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1000원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1000원은 가치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1억이 무척 큰 돈인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1억은 푼돈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뭔가 부자에 대한 그런 멘탈을 갖고 싶으면 돈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잔돈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잔돈푼에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내가 만들고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빌딩 남자와 하는 경매 멘탈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